우리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모두가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선 아래서는 뭐 우리가 피해자면서도 피해자인 줄 모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가해자도 내가 가해를 하는 건지 모르면서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가해자는 주로 기득권층에서 하도영을 빼고 나머지 그 학폭에 연루된 연진, 재준,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시를 합니다. 이들은. 놔! 이거 너네 범죄야! 내려! 뒤진다고 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이 직접 자기 손을 더럽히지는 않아요. 많이. 뭐 물론 연진은 직접 뭐 따기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대부분 뭘 해라 라고 지시를 해요. 특히 아까 봤던 그 기생하는 애들, 앞잡이 애들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직접 괴롭히는 거는 명호랑 혜정이에요.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또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가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학폭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들이죠. 선생이나 방관을 하고 오히려 두둔을 하고, 경찰들 신고를 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거나. 동훈이 엄마죠. 자퇴 도장도 찍고 뭐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연진이 부모죠. 직접적으로 학폭 가해를 한 연진이를 두둔을 하고 감추고 심지어 살인을 한 정황도 숨기고 했던 부모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사라 부모도 마찬가지인 게 상대에게 무슨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약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감추고 계속 냅뒀죠. 근데 여기 해방꾼들이 또 나옵니다. 이 둘은 가해자이자 해방꾼이죠. 한남 남편은 부인을 때리고, 선생은 직장 갑질 같은 거였죠. 동훈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투집을 잡거나 면박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죠. 근데 이 헤어스타일은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호감스럽게 헤어스타일을 잘 만든 그 스타일링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얘 뭐야 막, 심지어 외국 애들도 진짜 막 비웃었거든요. 이 헤어스타일 보고. 비호감 헤어스타일. 나중에는 변태로 밝혀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 아예 대놓고 그냥 땅 찍어서 얘기하죠. 시작할 때 에피소드 1편에서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훈아. 그걸 5글자라면 뭐다? 사회적 약자. 이 부분은 김현숙 작가가 명확히 짚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보통은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 보면은. 근데 이 피해자들도 여러 종류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 피해자들 중에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훈이는 당연히 저항을 해서 복수를 한 건데, 실제로 동훈이는 학생 때도 저항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선생님에게 따졌고. 학교폭력이요. 가해자는 박연진, 이사라, 전재준, 최혜정, 손명. 그리고 선생님은 방관하셨고. 이 만담으로 이게 자퇴서에도 적었어요. 그런데 그 저항이 묻혀버렸던 거죠. 그냥 묻혀버렸던 거예요. 사회가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였어요.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리고 양호쌤이 있었죠. 양호쌤은 아마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 학교로 관둔 것 같아요. 근데 양호쌤은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걸 알았죠. 저항을 했지만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희 같은 경우도 저항을 했죠. 뭐 이게 큰 저항은 아니었지만, 나 이제 너 안 무서워.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무섭다. 이제 난 너는 무섭지 않다. 네 돈이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저항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항을 한 사람 3명을 봤을 때 동훈은 자신이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소희는 거기서 끝났고요. 생을 마감했고, 양호 선생님은 학교를 관두는 정도로 끝났고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었던 거죠. 저항을 해도 힘이 없으면은 오히려 소희처럼 죽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관자들이 나옵니다. 경란이죠. 동훈이도 방관자였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죠. 자기도 방관을 했었고, 하도영도 방관자였습니다. 경란은 동훈이가 학폭을 당하는 걸 보고 동훈이랑 멀리 했죠. 그때부터 원래 같이 다니다가 자기도 당할까봐. 경란아! 다시 채워줘 다시 해는 되고. 동훈이도 소희가 학폭을 당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냥 모른 척 했죠. 그리고 동훈이가 당했고, 동훈이가 당하는 걸 경란이 멀리 하다가 결국에는 동훈이가 자퇴하고 경란이가 당했죠. 하도영 같은 경우는 왜 방관자라고 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도영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도영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끝까지 봐도. 하도영은 학폭을 당한 동훈이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훈이 말을 들어줬어요. 그게 답니다. 하도영이 동훈이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명백한 게 동훈이가 하도영을 만나죠. 그 호텔 식당에서 만나서 상처들을 보여주죠. 놀랍니다. 그리고 동훈이가 이 정도면 연진이랑 헤어질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럴 때 자기는 안 헤어질 거라고 합니다. 동훈이를 위했다면 헤어졌겠죠. 하도영은 동훈이한테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연진이 학폭 정도는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연진이에게 마음은 떠날 수 있지만 자신의 명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헤어지진 않지만 따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두 집 살림을 하든 별거를 하든 뭐 자기는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혼은 안 하겠다. 왜냐면 이혼은 자신의 명예에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딸을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과거에 끔찍한 짓을 했던 와이프를 알면서도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거 보면 하도영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아니 저렇게 악독한 여자랑 결혼을 할 정도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전혀 알 수가 없었을까요? 1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애도 낳고 살았는데 연애도 하고 했으면은 분명히 그런 악독한 모습을 어느 정도 봤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수는 없어요. 뭐 정말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어도 그런 모습들이 얼핏 보였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만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서포트를 해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도영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도영이 했던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하도영이 했던 거는 딱 그거밖에 없었죠. 연진이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나올 때 왜 연진이랑 결혼했냐고 얘기했을 때 담배 피는 여자랑은 왜 결혼했대? 담배 피는 거 말곤 깔끔해서 재미로도 미역적으로도. 근데 나였어. 네가 그중에 제일 적게 입어서. 제일 적게 입었는데 다 디올이어서. 일단 조건도 괜찮았고 돈,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직업 가지고 있었고 뭐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내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 대화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안 하고 뭐 돈 스폰서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하도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처음에 기사한테 와인을 가져가라고 할 때 그 태도에서 알아봤어요. 자기가 손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져가라. 거기서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짜증나니까 그냥 가져가.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괜찮다는 말은 내가 할 말이고 이미 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는 마지막에 나오죠. 전재준을 죽여버리고 해맑은 미소로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탄다는 거죠.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